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숙제 끝냈어요. 이 문장 영어로 바로 할 수 있나요? 눈으로 보면 이 문장 알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툭 나올 수 있어야 진짜 내 문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쉬운 영어 문장들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제 끝냈어요부터 해보면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만약 내가 뭐뭐 하셨어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때 뭐를 쓸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did you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 can you였나 do you였나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한다면 이미 열차는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뭐뭐 하셨어요? did you. 그리고 끝내다 너의 숙제를 finish your homework. 한국어와 달리 동사부터 나오고 끝내면 무엇을 끝내는지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완성된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눈으로 보면 저거 맞다 저렇게 썼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10문장 보여드리면서 그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것도 절대 꿈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는데요. 밖에 비 오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Is it raining outside? Is it raining outside?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는 진행형을 사용해 볼 건데요. 그냥 it rains, 비가 옵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it is raining, be 플러스 ing 진행형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거를 is it raining? 주어 동사 순서 바꾸면 이거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 오나요? 라고 묻는 거죠. 거기다가 밖에 outside를 붙이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Is it raining outside? 한 번 더요. Is it raining outside?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re you ing 이렇게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날씨는 it을 사용해서 문장을 시작할 수 있고 이거를 진행형으로 하고 순서를 바꾸고 이거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올 수 있게 입으로 따라 말하는 겁니다. 꼭 큰 소리로 같이 해주세요. 두 번째 문장은 아이가 몇 명 있나요? 얼마나 많은 아이가 있나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 꺼내주시면 되고요.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만났을 때 이제 아이 관련 얘기할 때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How many? 얼마나 많은? 보통 셀 수 있는 걸 물어볼 때 how many라고 하고요. 셀 수 없는 것들은 how much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한 명, 두 명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How many children? 얼마나 많은 아이가 do you have?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have라고 해서 꼭 가지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have 동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영어에서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Do you have this? 이거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이거 있나요? 정도로 해석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가 있나요? 아이가 몇 명 있나요?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요. 오늘 저녁에 외식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죠. 외식할래요?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how about ing 형태입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How about 그 다음에 외식하다는 먹는데 밖에 나가서 먹는다라고 해서 eat out. 이거는 전혀 모르셨던 분들도 외식하는 거 나가서 먹는 거니까 eat out 아닌가요? 라고 정말 100명 중에 1명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가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계속 만들어보고 그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기억됩니다. 그냥 뭐지 말할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혼자 이러지 않을까라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ing 형태로 How about eating out? 이렇게 두 번째 의미단이 흘러갔고요. 마지막 오늘 저녁 tonight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외식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넌지시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출근은 어떻게 하세요? 또 할 말 없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죠.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차로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교통수단 어떤 걸 활용하는지 물을 때는요. How do you get to work? 이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패턴으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How do you? 하나씩 보면 how는 어떻게, do you는 뭐뭐 하나요? 이거를 뭉쳐서 하나의 패턴처럼 우리가 배우곤 하죠. How do you? 어떻게 뭐뭐 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get to work. 이거는 출근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근하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자연스럽게 어떻게 출근해요? 라고 일단 번역해 주시면 돼요. How do you get to work? How do you get to work? 출근은 어떻게 하나요? 한번 더 해볼게요. How do you get to work? 다섯 번째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여행 가면 이건 무조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소심한 시절에는 이렇게 어떻게든 표지판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야, 내가 해외까지 왔는데 영어 한마디도 안 쓰고 하긴 그렇다라고 해서 영어 못할 때도 이거는 외워서 썼던 것 같아요. Where is the restroom? 보통 공공화장실 이런 것들을 restroom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 약간 헷갈리면 해외 나가셔서 이렇게 간판 보시고 restroom이라고 적혀져 있네. 그렇게 한번 다시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뭐는 어디 있어요? Where is? Where is? 화장실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room? 여기다가 이제 장소만 바꿔주시면 돼요. 편의점을 convenience store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편의점 어디 있어요는 Where is the convenience store? 버스 정류장은 bus stop. 버스 정류장 어디에 있어요는 Where is the bus sto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문장 바로 얘기할 수 있게 꼭 연습해 주시고요. 단어 바꿔서 내가 아는 장소들도 한 번씩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더 나빠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요. It could have been worse. It could have been wors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조금 어색하고 처음 보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발음이랑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Could have pp. 근데 could와 have가 이렇게 축약형으로 could가 되는데요. 보통 발음할 때는요. could've, could've처럼 많이 발음돼요. 그래서 그것이 더 나빠질 수 있었다. 비동사는 pp 형태가 bean이 되거든요. 그래서 it could have been worse.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나빠진 거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얘기할 때는 could have pp, could have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기억하면서 따라하다 보면 약간 감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또 다른 문장 또 만나보고 또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만나보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반가우실 거예요. It could have been worse. 다 같이 해볼게요. It could have been worse. 일곱 번째는 그는 부모님과는 달리 매우 키가 큽니다. 자, 그냥 그는 매우 키가 커요. 이게 기본 문장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뭐와는 달리. 이때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He's very tall, unlike his parents. 바로 unlike입니다. like는 좋아하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고요. 뭐뭐와 같이라는 의미로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앞에 on을 붙이면 반대 의미가 되거든요. 뭐뭐와 같이가 아니라 뭐뭐와 달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는 정말로 키가 커요. He is very tall.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키가 작으신데 이 아들 막 키가 막 진짜 막 190 되는 겁니다. Unlike his parent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He is very tall, unlike his parents. 뭐 사람을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여기 형이나 동생이 있는데
그분들은 막 한 170대인데 얘만 185예요. 그는 형제들과는 달리 매우 키가 커요. He is very tall, unlike his brother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unlike를 사용해서 뭐뭐와는 달리 뭐뭐하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여름의 더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자, 이제 뭐 9월 말이 다 됐고요. 이제 더위가 거의 가셨죠. 그런데 올 여름에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I can't handle the heat in the summer.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할 수 없다고 할 때 I can't. t 사운드 붙여주셔도 괜찮고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꼭 강세 넣어주세요. I can't. I can't. 이렇게 말이죠.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handle. handle은 어떤 손의 이미지가 떠올리지 않나요? 뭔가를 다루거나 견디거나 처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handle the heat. 이렇게 되면 상황상 더위를 견디는 거구나. 더위를 감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 can't handle the heat. 저 더위 감당 못해요. I can't handle the heat. 이렇게 되고요. 어떤 더위죠? In the summer. 어떤 계절을 말할 때는요. In the spring, in the summer, in the fall, in the winter. 이렇게 in을 사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in the summer. 저는 더위 감당 못해요. I can't handle the heat. 여름에 말이죠. In the summer. 여름 더위 감당 못합니다. I can't handle the heat in the summer. 이렇게 더운 때 얘기하면 되고요. I can't handle the cold in the winter.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9번째는요. 저 오후 3시에 치과 예약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약속이 아니라요. 어떤 변호사나 치과 의사와 같은 돈을 주고 서비스 받는 거 이런 거 약속이 있다고 할 때는요. I have an appointment with the dentist at 3 p.m. appointment 이 단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요. 패턴처럼 I have an appointment with 여기까지 한 번에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I have an appointment with a lawyer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I have an appointment with a dentist 치과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 예약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at 3 p.m. 오후 3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시간을 콕 집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have an appointment with 너무 have an appointment 이렇게 하나씩 또박또박 하는 것보다 have on을 have on 그리고 뒤에 appointment 이건 강세가 포에 있거든요. 그래서 I have an appointment가 아니라 I have an appointment with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원어민들도 이렇게 연음을 사용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I have an appointment with the dentist at 3 p.m. 이렇게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또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10번째는요. 작년 여름에 우리가 했던 일 기억해요? 덩어리 3개 딱 보이시나요? 영어로 Do you remember what we did last summer? 일단 질문하고 있죠. 뭐뭐 하세요? 뭐뭐 해요? 라고 질문하면 Do you? 했어요? 라고 과거를 물어보면 Did you? 이렇게 상황에 맞는 게 바로바로 꺼낼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기억하세요니까 remember를 더해서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뭐 Do you remember me? 저 기억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했던 거,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하면 what 주어 동사를 문장 중간에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다. What we did. 이렇게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꺼내 볼게요. 기억하세요? Do you remember? 우리가 했던 거요. What we did. 그런데 마지막
그게 언제죠? last summer, 지난 여름, 작년 여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기억하세요는 do you remember? 우리가 했던 거. what we did. 작년 여름에 last summ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 여름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do you remember what we did last summer? 영화나 드라마에서 딱 등장하기 좋은 대사죠. 여러분들도 친구 이제 만나시면 야, 우리가 작년 여름 했던 거 기억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퀴즈는 숙제 끝냈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뭐뭐 하셨어요? 끝내다 너의 숙제를.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로 연습했었죠. 앞에 거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해보고 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이렇게 달면서 써보면서 큰 소리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매일 습관 만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정말 2배, 3배 효율이 클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